김건희 여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법 위에 서서 사익을 추구하고 국가 시스템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형사부 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 특검은 도합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대한민국의 법 밖에 법 위에 존재해왔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며 주가를 부양해 8억 1천만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특권적 행태로 수사를 회피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혐의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한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선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면서 내란 잔재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낸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비무장 국민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쿠데타를 막아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위대한 국민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잔재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내란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에 바탕을 둔 정의로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후대들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한편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추가 특검 필요성에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는데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다며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하의 강추위에도 많은 시민들이 어제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1년 만에 여의도 국회 앞이 다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하권 강추위에 목도리와 마스크 등으로 온몸을 감싼 채 거리로 나선 시민들. 내란 청산이라고 쓰인 팻말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손에 들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1년 전 계엄 사태에도 국회를 지켜낸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작년에 국회 이제 계엄 벌어지고 나서부터 꾸준히 오고 있는데 그런 날을 기억하고 아직 나아갈 곳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당시 계엄군 헬기가 도착한 국회 운동장 등을 살펴봤고 국회의사당 전면에는 계엄 당시를 회고하는 영상물이 상영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는 과정에선 보수 진영 단체와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여러 시민단체들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처벌을 촉구하고
비상계엄의 진실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현 정부 규탄 집회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미국 정보 관부에 게재됐습니다.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워싱턴 김지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현재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온라인 관보를 통해 먼저 게재됐고 공식 게재되는 현지 시각 4일부터 발효됩니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부품이 적용 대상입니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습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관세도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소급 인하됩니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입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인하하고 핵연료 농축과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Inaugurating a new chapter in the U.S.-Korea alliance. I encourage all of you to read that fact sheet closely. 관세 인하 조치가 확정되면서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후속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부문별 이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한미 양국이 뜻을 모은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곳 워싱턴을 찾아 관계 부처와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한 사실을 굳건한 한미협력 사례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한미 양국 관계의 미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미 전략 포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미가 지난 10월 정상회담의 결과를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는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면서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path toward a future-oriented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strengthening peace while preparing for the challenges ahead. 특히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한국 외교에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익을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도 한미동맹의 핵심 토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한 사실도 굳건한 한미 협력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This is a clear example of bilateral cooperation that advances our collective capabilities against regional threats.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을 다시 산업화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약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미국 노동자를 교육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한국 전문가들을 환영한다고도 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남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도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모텔 건물이 경찰차에 둘러싸였습니다. 경찰이 건물 주변 바닥을 살피며 정밀 감식을 이어갑니다. 모텔 입구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나가보면 한 사람이 누워있고 세 사람이가 구조되어 오면서 그거 먹고 그 침대 오가지고 그거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모텔 객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당시 객실에 있던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도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당시 자고 있었는데 자주 쿵쿵대고 좀 날붙이로 센 두들기는 소리, 깡깡대는 소리. 그 소리가 좀 자주 들려요.
경찰은 객실에 함께 있던 20대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모텔 건물 4층에서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나는 혼자 왔어요. 혼자. 나중에 나도 괜찮아갖고 나도 알았다니까요. 경찰은 숨진 20대 남성과 10대 남녀 중학생들이 어떤 경위로 모텔 객실에 머물게 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생존한 피해 학생의 치료 상황을 지켜보며 회복이 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측의 대응에 답답함을 느낀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전화를 하면 상담사들이 모른다는 말만 반복한다는 건데 KBS가 일선 쿠팡 상담사들에게 내려진 상담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에서 공동현관 출입 방법도 유출된 정황이 드러난 상황. 고객센터에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된 건가요? 현재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을 답답하게 하는 이런 모르쇠 답변들. 그 뒤엔 쿠팡 측이 상담 하청업체에 내린 지침이 있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상황별 응대 가이드를 보면 답변의 30%는 조사 중이라 답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정보 유출 여부, 보상 계획 등 핵심 질문에도 답을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조사 중이라고만 얘기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라. 고객들은 얼굴이 터지죠. 사실인데. 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란 단어를 써야 한다는 방침도 전달됐습니다. 무조건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피해 아니고 노출이라는 게 강조했고. 붉게 표시된 금지 사항, 유료 구독을 끊겠다는 고객에겐 예외 상황이라도 현금 보상을 언급하지 말란 겁니다. 불편사항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 캐시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일절 나가지 않고. 쿠팡 본사를 연결해달란 요구에는 어렵다, 이게 전부다라고 잘라야 합니다. 절대 이관하지 말아라. 상담사가 무조건 우리 커버해라. 가이드가 되고. 부실한 답변에 돌아오는 항의는 모두 상담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그 지침과 다르게 말하면 피드백이 엄청 늦게. 시소하는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시저식을 받으면서 계속 지금 이것을 상담사들 앞세워가지고 처벌까지 시키고 있는데. 앞서 유출 사고가 났던 SK텔레콤 롯데카드와 달리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상담 전용 창구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보낸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에서는 훈시기형, 현지 누나에게 전달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인사농단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는 대학 후배인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 소통비서관. 같은 대학 후배라는 한 인사를 민간단체 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고 답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칭한 거로 보입니다. 해당 협회장은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닌데다 김 부속실장 또한 인사에 관여하는 직책이 아닌 만큼 즉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 전횡, 직권 남용이라며 김 부속실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권력 공동체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황으로 군림하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방은 문수석 부대표가 소속된 국회 운영위 회의로 번졌습니다.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문수석 부대표는 당내 회의는 물론 운영위도 불참했는데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본인의 사과와 의사표명 그리고 또 원내 대표님의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는.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일 3거래일 만에 하락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7일째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6.44포인트 하락한 4,009.86에 코스닥은 3.96포인트 오른 935.9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민간 고용 둔화에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며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HL 만도 등 자동차와 부품주 흐름 좋고 두산 로보틱스 등 로봇주, 해운주, APR과 롯데칠성 강세입니다. 반면 SK 하이닉스 이틀째 하락을 대덕전자와 현대백화점, 한솔케미칼 약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에임드바이오 300%를 기록했고 오름 테라퓨틱과 토모큐브, 에이프릴바이오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6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공급 부족 등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면서 달걀을 얼리거나 건조시켜 만든 가공용 달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와 카르보나라 스파게티 모두 가공용 달걀로 만들었습니다. 농림수산성이 후원한 가공 달걀 활용 행사에 도쿄의 9개 음식점이 내놓은 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조류 인플루엔자로 달걀이 크게 부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공 달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열렸습니다. 연간 250만 톤의 달걀이 소비되는 일본에서 달걀이 부족할 때 가공용 달걀을 사용하면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普通の卵よりもなんでしょうゴミも出ないですし殻とかが出ないですし、使い勝手もすごいいいかなと。通常店舗ではこれを冷蔵庫にて保管す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場合スペースがもうかなり取ってしまう。ぐっと5分の1ぐらいの。 가공용 달걀은 일반 달걀과 맛 차이는 거의 없지만 유통기간이 1년 반이 될 정도라는 장점도 있다고 농림수산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뇌신호를 해석해 컴퓨터와 연결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본격적인 응용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머리에 뇌파 측정용 모자를 쓰고 손에는 로봇 손가락을 장착했습니다. 공을 집어올리겠다고 생각하자 로봇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脑机帽，电脑就可以实时的去监测我的脑电波，而且已经装上了这个机械的手。下面我就试下可以用意念能不能控制这第6根的。 이런 뇌와 컴퓨터 연결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이제 일상생활이나 의료 분야 등에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텐진시의 한 병원에서는 그동안 머리뼈 수술이 필요했던 두개 뇌압 측정과 뇌질환 환자의 재활 운동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拿出30张床来做脑机接口的病区，想形成这种规模效应，使更多的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뇌와 컴퓨터 연결 기술의 시장 규모가 38억 위안, 한화 8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례 방법의 일환으로 버섯 유골함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버섯. 만약 사람이 생을 마감한 뒤 마지막을 담는 유골함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버섯의 뿌리 조직인 균사체에 톱밥 같은 부산물을 섞어 배양합니다. 그러면 며칠 정도 지나 균사체가 단단해지게 됩니다. Dass man den Pilz halt als Werkstoff nutzt und nicht als Nahrungsmittel oder als Medizin. 버섯 유골함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방부제 등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아 매장 이후 토양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유골함의 분해 속도도 빠르고 균사체가 토양 속 미생물과 상호작용하며 유골과 유골함을 자연의 일부로 되돌립니다. 가격은 250유로 정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버섯 유골함은 죽음 이후에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열대 낙원처럼 보이지만 파도 아래는 다른 세상입니다. 지난해 산호초 백화 현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해양과학연구소 연구진은 손상된 산호초 복원을 위해 산호파종법을 도입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어린 산호를 바다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생존율이 1% 미만인 어린 산호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We're actually trying to help the reef become more resilient and adapt to climate change. That needs to be tackled to obviously for the reefs to be able to be sustainable going into the future. 건강한 산호초에서 산란 시기에 정자와 난자를 포집해 배양한 뒤 어린 산호로 키워 파종 장비로 바다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매년 64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내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일대에서 이번 산호 파종법으로 수백만 개의 어린 산호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뉴올리언스에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상점들은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며 문을 닫았고 시장과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타코 등 남미 음식을 파는 상점입니다. 문을 닫았다는 표시 아래 이민세관국과 국경보호국 요원은 영장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인쇄물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상점은 함께 뭉쳐 서로를 지키자는 인쇄물도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이민자 단속에 착수한 것에 대한 주민들 반응입니다. What we're hearing is a lot of people who are staying home from work, who are keeping their kids out of school because they are concerned about these ICE raids that are coming but have already been happening here in New Orleans. 미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올리언스에서 연방법 집행작전, 즉 이민자 단속을 시작했다며 범죄로 체포됐다 석방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괴물들이 거리로 풀려나 피해자를 양산하도록 방치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지역 당국이 이민국의 체포 요청을 무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Catalua Crunch, which we are launching today down in New Orleans, we're first and foremost really focusing on those worst of the worst criminals, those criminals who have previously been locked up by local authorities.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주지사의 요청이 있었다며 뉴올리언스 내 주 방위군 투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 뉴올리언스 시장 당선인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If we're really working on the same goal of going after the very most violent offenders in the city of New Orleans, the National Guard does not help us toward that.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도 구금되고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민주당 성향 도시를 향한 이민자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일자리와 소득 변화를 정밀 분석해봤더니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방에 남고 또 어떤 때 수도권으로 가는지 김진아 기자가 통계로 짚어봤습니다. 폐업한 가게가 즐비한 부산대 인근. 부산을 떠날 채비를 하는 대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에 회사가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기회가 좀 적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회가 많아지니까. 2023년에 돈을 버는 국민 19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했는데 13만 명, 70% 정도가 15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이었습니다. 옮겨야 소득이 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살 땐 2,400만 원, 수도권으로 옮길 땐 3천만 원, 약 23% 정도 늘었습니다. 같은 지방 청년인데 누군 남고 누군 떠나는 차이는 뭘까? 이것도 소득으로 설명됩니다. 2022년 기준 안 떠난 이들의 평균 소득이 떠난 이들보다 연 40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를 잡으면 굳이 떠날 유인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비수도권 안에서도 좋은 일자리들이 일부는 있잖아요. 이제 부족하지만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지 못한 이제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5개 권역별로 거점 도시를 1개씩 육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겨울철 한파 때에는 수도 간 동파 예방이 중요합니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에 열선을 감는 건데 자칫하다 화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10층 아파트 건물 전체가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입주민 7명이 숨진 지난 7월 광명 화재입니다. 경찰은 동파 방지 열선이 있는 1층 주차장 천장을 발화점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동파 방지 열선 화재는 255건, 62%는 겨울철이었습니다. 화재 위험이 적지 않지만 여전히 겨울이면 열선 판매는 늡니다. 배관이 외부에 노출된 노후주택은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 수도대라든지 이런 거 설치돼 있으면 감아주고 하는 겨울에는 필수품으로 많이 찾으십니다. 방재시험 연구원과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잘린 전선을 제대로 마감 안 한 경우 불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주변 보온재도 난연성이 아니면 불길이 커집니다. 보온 욕심에 겹쳐 감는 것도 문제입니다. 10분 만에 90도 넘게 올라가고 파이프가 힘없이 휩니다. 이렇게 전선을 꼬아 쓰게 되면 겹치는 부분에 열이 모여 화재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차량이 많은 주차장 등에서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전선과 전선을 연결해 쓰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절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충분히 수분이나 먼지 등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꺾어서 설치하거나 당겨서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 아닐 땐 전원을 꺼버리는 게 좋습니다. 7명이 숨진 광명 아파트 화재도 한여름에 불이 났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